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 진수빈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책 만드는 진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저희가 뭐랄까 저희 이제 수업 때도 뵀었긴 하지만 네. 작가님 책이 현재까지 2권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2권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싶다. 왜냐면 수업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작가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니면은 어떻게 책을 내셨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은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인데 이 책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왜 어떤 책이고 왜 만들게 됐는지? 네. 일단 이 첫 책은 에세이고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책은 이 책을 이제 어떤 관통하는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은 약간 평범한 불행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이름 지어지지 않는 불행들이 저한테 계속 있다고 생각했고 좀 그런 왜 난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불행들이 근데 난 왜 계속 불행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불행들에 대해서 좀 불행한 생활 그리고 그 불행한 생활을 어떻게 좀 그래도 살아나가는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네. 약간 작가님은 좀 글을 써오셨어요? 네. 좀 오래 써왔어요. 약간 메모장이라던가 아니면 노트에? 네. 오. 어릴 때부터 되게 그냥 뭐 책이나 이런 글이 좀 자연스럽게 왔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장르의 글도 좀 써봤었고 전공도 약간 그쪽이기도 하고 뭐 국어 국문 약간 이런 느낌? 문예 창작인데 문예 이제 창작? 영상 문예 창작이라고 해서 조금 순수 문학보다는 어떤 영화, 드라마와 문학을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와, 재밌네요. 들어가면 뭐 배워요? 정말 일단은 뭐 그런 이제 영상물들을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 쓰는 것, 작법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래서 뭐 드라마 대본도 써보고 뭐 방송 구성안 같은 것도 써보고 재밌는 전공이네요. 네, 듣기에는 재밌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부터 졸업할 때 이런 과를 가고 싶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전에도 이제 글을 계속 좀 책을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고3 때 조금 운명적인 드라마를 만나면서 나 이거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무슨 드라마였어요? 그 되게 그 당시에는 화제는 되지 않았는데 박연선 작가님이 쓰신 얼렁뚱땅 흥신소라는 드라마거든요. 아세요 혹시? 저의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최애 드라마가 진짜요? 얼렁뚱땅 흥신소예요. 그 아는 사람 잘 없는데 시청률을 바닥을 쳤잖아요. 그게 그때 사극이 엄청 열풍이었던 그래요? 때여서 그때가 그때 같은 동시간대 뭐 이산이나 왕관화 이런 것들이 막 20%뭐 몇십 퍼센트 할 때 얼렁뚱땅 흥신소가 혼자 이제 한 2, 3% 맞아요. 유승수 나오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민기. 네네네.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예지원. 작가고, 네,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저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다음 화가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허무맹랑한 약간 스토리였지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는 진짜 이야기였는데 그 드라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어떤 드라마들이 이제 사랑 얘기가 되게 많은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랑 얘기 아마 기획 의도가 그랬을 거예요. 사랑 얘기가 아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가 출발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치유가 있잖아요. 황금 그렇죠. 찾기가 좀 메인이 되긴 하지만 드라마 자체가 약간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맞아요. 예. 나도 그런 치유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다. 처음에는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학과 진학하고 네. 와, 그 드라마와 그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와. 큰 하나의 또 계기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내가 진짜 네.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사람들? 음,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일단 향해 갈 수 있으니까. 그 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뭔가 저는 수업을 하면서도 작가님 글이 되게 좋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범한 불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을 막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뭐 정말 뭐 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그냥 뭐 남들에게는 음, 별것 아닌 그런 어떤 뭐 실패나 되게 어, 작은 좌절들이 저한테 크게 다가온다거나 어, 뭐 아니면 그냥 뭐 별것 아닌 일에도 되게 쉽게 그런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어,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또 특출나진 않은 거죠. 아주 막 큰 네, 사건들은 네, 네, 아닌데, 네. 별 사건이 없는데 그냥 남들이 보기엔 되게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어, 그 이렇게 아래에서 계속 아, 있는 것 같은지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그런 생각들을 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잊어버리는 편이어가지고. 그걸 되게 부럽게 예, 생각해. 잊어버리는 것을. 저 뭔가, 되게 계속 곱씹거든요. 아, 그럼 나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안 돼. 고쳐져요. 저 중학생들도 아직 곱씹는 것들이 아, 있어서 진짜요? 네.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계속 아직 곱씹어요. 어려서 그런가? 어려서 그런가? 어리다는 말을 듣다 보니. 근데 저는, 어리시죠. 근데 저는 네. 뭔가 그냥 군대 지나고 났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고등학교 어, 때는 기억이 어, 나지만 중학교 때는 진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쓰시고 수빈 작가님께는 좀 어땠어요? 조금 그래도 작게나마 음, 기분 좀 나아졌다? 아니면 좀 내기 잘했다? 뭐 이런 음. 어떤 좀 소회? 뭐 작게가 아니라 엄청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이걸 내고 어, 되게 그 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난 것 같고 어, 네. 또 전혀 이제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전혀 닿지 않았을 사람들한테도 뭔가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연락이 오는 것도 되게 좋았고 네. 어. 약간 그냥 음, 일상 속에서 살다가 내 창작물을 꺼내놨을 때 네.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소통하게 되니까. 네. 그쵸.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내지 않았으면 몰랐을 세상? 네. 음. 그럼 작가님 대학교 졸업하시고, 어, 취업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음, 일단은 대학 졸업하고 음, 제가 독립영화관에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와, 이제 그거를 좀 그만두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고 원래는 다른 네네 지역에 저 원래 계셨어요? 부산에 이제 토박이어서 사투리가 전혀 네 없으신데요? 이제 서울 네, 올라온 지 10년 올해가 한 10년 10년, 차에 됐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독립영화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전공을 조금 살려서 음, 방송 작가 일을 시작해서 음, 네, 한 6년 정도 하다가 또 여러 음. 번 이직을 네, 그런 데는 거쳤죠. 좀 이직이 많기는, 그러니까 그냥 예상하기에 좀 이직이 뭔가 네,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있긴 한데, 그럼 예능 쪽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는 교양으로 시작해서 오, 예능 그 교양과 예능의 그 중간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약간 쇼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쇼양 오,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고 좀 와, 완전 예능보다는 네. 되게 재밌다. 그런 워딩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다 하면 네. 그때 이제 모여서 이제 작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다. 그쵸. 네. 원래 그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네. 이제 매주 그 아이템들이 바뀌니까는 음, 사실 뭐 이런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런 편안함은 있었고 또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진짜 공교롭게도 네. 이제 방송 작가 하시는 분들이 이미 두 분이 계셨거든요. 어, 광민지 작가님이라고 네네. 비욘세 작가님이랑 김신혜 작가님도 코미디 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코미디 예능. 그래서 근데 스비님도 뭔가 방송 작가님이신데 또 다른 분야여서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방송 작가님들도 네. 워낙 또 다양하게 존재하다 네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양 프로그램은 또 네. 새로운 분야인 것 같네요. 예. 그쵸. 긴장이 많이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시작하면? 프로그램?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좀 회사랑 다른 게 회사는 어쨌든 그 어떤 구성원들이 다 같은 상태에서 뭐 프로젝트가 새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방송은 결국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옮겨 다니는 거니까 아예 새로운 PD, 작가, 모든 연출 그런 팀들이 아예 새로 세팅이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출연진들과 다 조금 합을 맞춰 나가는 거니까는 매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좀 뭐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기도 하고 너무 그랬죠. 힘들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회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회사는 그냥 한번 적응하고 나면 또 발령이라는 게 나긴 네. 하지만 그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받긴 하는데 그게 솔직히 자주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거 나름대로 또 힘든 점이 있겠다라는.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프로그램 할 때 특히나 이제 그냥 거의 개인 시간 없이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또 그게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9to6가 안 되는군요. 9to6는 불가능한 이야기. 네, 그 방송 작가 하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생활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뭘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9to6를 찾고 싶어서 좀 나오게 됐었죠. 근데 방송 작가님들의 세계에는 9to6가 구현되기 좀 어렵긴 하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미리 뭔가 사전 프로그램처럼 네. 기획되지 않는 이상.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요즘은 좀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9to6는 어렵고 그렇죠. 일반 기업에서나 네. 할 수 네, 있을 네. 정도의 스케줄이니까. 네. 다만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좀 되게 좀 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건 또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 20, 20년 이렇게 네. 가야지 할 수 있을까 네. 말까? 그때 선배들이 약간 방송 작가는 버티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버틴 친구들을 보면은 또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즐기면서 하고 있는 어려운 직업군이네요. 쉬운 직업군은 없지만 또 맞아요. 쉬운 직업군은 없죠. 근데 다만, 방송 직업도 또 방송 작가도 또 그럼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그래서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 계절이 기다리는 마음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 방송 작가 그만두고 이제 좀 일반 그 마케팅 그 대행사 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거기서는 잘 적응하고 나름 4년 동안 잘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가 또 4년이군요. 네, 거기서 좀 많이 있었고 사실 나오는 순간까지도 그냥 다 인정 계속 받았고 나름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저한테 어떠한 신뢰 같은 것도 충분히 있는 상태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일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좀 이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조금 본격적으로. 그럼 그 전부터 약간 책들은 좀 그러니까 기성 출판물이 아닌 개인이 만든 창작물들도 좀 보셨었어요? 아니요, 제가 독립 출판을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예전에 정말 처음에 한번 해방촌점을 우연히 가서 책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어. 첫 독립출판물인데 사실 그때 그 책이 그렇게 저한테 크게 와닿진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않네요. 그리고 독립출판에 대한 이런 세계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런 작은 책방이 있구나 하고 그냥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넘어갔고 예.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르르 그냥 넘어갔었고 어느 시점에 이제 이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 일과 이제 내 개인이 조금 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좀 이런 제 글들을 인스타그램에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 책방이나 어떤 독립출판이나 이런 세계로 조금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네, 수혜자. 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더 세계관이 넓어진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세계를 조금 더 재밌겠다. 즐기면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을 만들어 보겠다. 네, 책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글도 써보고 어쨌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 몇 부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300부 찍었었고요. 그때 제가 수업 때 왜 100부 만들 거라고 했더니 그쵸. 옆에서 아니다 더 찍어라. 그럼 200부 아니다 더 찍어라. 그러셔서 왜냐하면 네. 이게 1도 인쇄이기 때문에 네. 그쵸. 크게 물론 컬러 인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크죠. 100부도 사실 컸어요. 100부도 큰 용기였고 저는 처음에 50부를 찍자. 50부 찍어서 정말 그것만 팔자라고 하다가 100부도 큰 용기 내서 찍은 건데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결국엔 300부를 잘하셨어요. 찍었고 이제 다 팔고 찍고 3세 하고. 네. 그러면은 2세는 또 300부? 네. 이거는 300부 단위로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조금 사정이 있는데 제가 책을 다 집에 아직 모셔놓고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네. 사실 두 번째 책이 조금 더 잘 너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첫 번째 책은 상대적으로 좀 둘 공간도 그렇고 사실 판매량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두 번째 책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 책은 조금씩만 더 찍고 있어요. 따로 출판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올해 목표긴 해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래도 좀 1인 출판사를 해보고 싶다는 게 목표인데 네. 제가 좀 그런 조심성이 되게 많거든요. 고민도 걱정도 되게 많아서 출판사 이름을 아직도 이 책이 2023년 12월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판사 명을 지금 뭘 해야 되나? 대체 뭘 해야 되나? 저희 막 이성혁 작가님도 그렇고 대부분 약간 이하로 작가님도 네. 그렇고 출판사 이름 정할 때 되게 고민 진짜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단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그래서 수빈 작가님도 뭔가 내가 딱 꽂히는 이름 한번 정해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지난번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작가님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다 바코드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작가님들이 1인 출판사를 만드셔서 각자 이제 출판업의 영역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양상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판사를 통하면은 작가님이 좀 덜 신경 쓰는 부분도 출판사가 하는 장점도 있긴 하나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책이 판매된 부에 대한 이익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긴 하니까 뭔가 작가로서 출판사로서 뭔가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어느 정도 버팀목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수빈 작가님도 네.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올해 한번- 목표. 올해 일단 목표 올해 너무 좀 길게. 긴데요. 한번 정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900부 정도 지금 현재? 네, 900부고 지금 이제 마지막 300부 찍은 거는 집에 한 3분의 2 정도 나가고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나가는 속도가 진짜 빠른 거네요. 네. 그쵸. 그 속도는 감사하게도, 진짜 빠른 네. 거죠. 네. 평범한 불행을 끌어안는 방법에 대하여. 너무 근데 진짜
작가님 글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 문장을 읽어도. 네. 그래서 그때 수업 때 진짜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짧은 이렇게 넘기면서도 전 빨리 속독하긴 하거든요. 네. 대각선으로. 음, 근데 되게 좋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고 음, 그 후에 나온 게 네. 여전히 못난 마음이지만 네. 들어주세요, 선생님. 네, 이 책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도 어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거는 못난 말이라는 키워드고요. 이것도 똑같이 에세이고 제가 이제 매년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종교가 있어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좀 그때그때 하나의 이제 단어들이 저한테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키워드가. 그래서 몇 해 전에는 뭐 행복,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에 저한테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나 이제 못난 말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머릿속에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고 이제 그런 어떤 못난 말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했던 좀 고운 좋은 말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녹여내서 작년 연말에 나온 책입니다. 작년 연말에 나와서 저희 스토리 죽은 필름에서는 그 간혹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독립한 올해 독립한 한 친구들이 요새 무슨 책 잘 나가 이러면 사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저도 까먹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물어보면은 여전히 못난 마음이지만이라는 책을 꼭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각인된 느낌?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을 내시고 또 그 사이에 글을 또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원고들 중에 여기에 담지 않았던 글들을 좀 발췌해서 쓰신 거가 있으신 이거는 거지?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책이 이제 재작년 말에 나왔고 작년 말부터 해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쓴 원고들이에요, 대부분. 아, 그렇구나. 네. 와, 그러면은 다시 또 글을 쓰신 거네요. 네. 그 후에. 네. 그다음에 전 이 책도 너무 심플하지만 진짜 잘 만드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작가님 디자인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만들 때, 다음 책은 거의 똑같이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표지를 만든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권의 책을 비교해보면 판형도 다르고, 뭔가 이 겉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좀 고민하셨는지?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내는 책이면은 뭐 판형이라든지 이런 표지라든지 이런 느낌이 다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근데 저는 좀 그때 제가 꽂히는 거에 따라서 좀 이제 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을 만들 때는 제가 좀 한창 필름 사진을 좀 찍어 보는데 조금 이제 관심이 있었던 때라 이걸로 만들었고 여전히 못난 마음이지만을 만들 때는 제가 그 뒤로 좀 책들을 읽으면서 일단 질감이 조금 종이 질감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쇄소에 가서도 그런 거를 특별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코팅도 아예 안 하고 싶었는데 또 그거는 책이 상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지만 어쨌든 좀 종이 질감이 나고 그리고 좀 어떤 이런 선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때 저에 꽂혀 있던 것들이 있어서 굳이 어차피 이 책을 뭐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사기도 하겠지만 결국 서점에서는 각각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꼭 같이 갈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은 두 번째 책은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 여전히 못난 다음에 마음이지만이라는 책들에서도 뭔가 선이 이 중간에 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책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결국에 많이 보고 또 내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들.
그렇죠. 판형도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손에 조금 더 들어오는 사이즈를 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는 조금 조금 커서,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따지면 되게 네네네. 큰 거고, 이 친구는 네. 쏙 들어오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는 음. 또 이 사이즈의 책에 꽂혀 있었어요. 제가 이 사이즈 어떤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되게 좋았고 그 디자인이랑 판형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딱 네. 다 다른 느낌? 그래서 오히려 또 작가님은 지금 두 권의 책을 내셨지만 두 권이 뭔가 시리즈물이라기보다는 네. 좀 각각 좀 다르게 결이 좀 잡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이라는 네. 단어가 네.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의도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 어쨌든 판형이 뭐 말씀하셨듯이 표지가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어,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는 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쓰는 이야기들이니까는 그런 마음을 조금 키워드를 가지고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마음을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좋네요. 의도하셨군요. 네. 어, 철저히 의도해 계세요. 그러면 거의 1년 반은 넘었고 이 독립출판 활동하시면서 이제 페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페어들 좀 나가보셨어요? 제가 첫 해에 그 각양각체 네. 마포 FM에서 네, 하는 처음 열렸을 때 나갔었고 그 뒤에 그 아트인북스 제가 아, 두 번 그 첫 번째 회 5월에 저희 비가 와서 취소가 됐잖아요. 중간에 비가 오기도 하고 철수.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철수했던 그 마음 아픈 비운의 북페어입니다. 네. 그거랑 이제 부산도 나갔었고요. 마우스 네, 페어. 마우스 나갔었고 올해는 이제 인천이랑 그 진 페스티벌 최근에 했던 인천 아트페어도 네, 나갔다 네, 오셨군요. 인천도 한번 나갔었고요. 놀러 가보고 싶었는데 네. 책방 보는 날이어서 진짜 참가팀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인천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에 퍼블리셔스 퍼블리세이블 나갈 예정. 나오시는군요. 어떠세요? 약간 독자분들을 또 직접 만나는 경험들? 저는 북페어가 저랑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분명히 맞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책의 그런 문장의 결도 그렇고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막 사람이 왔을 때 막 엄청 친절하게 맞아주고 이 책 읽어보세요 이런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용기를 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북페어랑 안 맞다. 난 북페어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매달 네. 어떻게 꾸며요? 이렇게 작가님, 그러니까 사실 진 페스티벌 때는 제가 너무 이 공간이 조금 비좁은 느낌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각각 부스도 사실 좀 보고 싶긴 했었지만 그럴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어가지고. 근데 작가님 부스가 지금 이렇게 딱 책 두 권 두고 또 다른 거 뭘 두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진을 만든 게 있어서 그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이번 진 페스티벌에는 하나는 녹는 점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게 어떤 취향에 대한 에세이를 한 편씩 이제 담아서 이제 키워드로만 딱 드리고 이제 산 후에 작품을 보실 수 있게 만든 건데 그렇게랑 이제 또 이제 진 페스티벌 딱 한정으로 만들었던 되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서울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 서울 적응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서울을 되게 회색빛, 막 지옥 같은 도시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그 서울을 그럼에도 이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서울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곳들 그리고 것들에 대해서 좀 사진이랑 짧은 글을 담아서 이제 같이 했었죠. 그 책 지금 말씀해주신 녹는 점도 네. 그렇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또 페어에 나가면 또 직접 가서 또 판매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떤 작가님들 보면 매대에다가 내가 막 설명하기 힘들면 다 막
다 워딩 쳐놔서 프린트 네, 해놓고 작가님도 그렇게 해놓으셨죠? 네.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네,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럼 저한테는. 손님이 집는다 이 책을. 네.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이 덧붙여지면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펼쳐보시잖아요. 사실 많이들 배우가 특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게 계속 고민이긴 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약간 페어의 분위기나 결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독자분들께 뭐 자유권을 더 드리면 그대로 좀 흡수하시는 페어들이 있고, 아니면 좀 우리가 좀 설명을 한다거나 어필을 해야 되는 페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내년에는 그런 국제도서전, 뭐 책마을에도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책마을이 그 권수가 있지 않나요? 4권이기는 한데 그 출판사가 있어야 되고 그쵸. ISBN이 있는 책이 4권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하셨던 진도 예를 들어 ISBN 신청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좀 맞아요. 어떻게 좀만 맞춰서. 그래서 뭔가 컨텐츠가 적은 상황은 아니시니까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그 신청이 오픈되니까 작가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우리가 막 일일이 설명을 하면 또 좋겠지만 하지 않더라도 또 책을 정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 배우들은 또 그런 느낌이 또 작가님께는 괜찮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 작가님들이 어떤 작가님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어필하는 작가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님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작가들이 정말, 원래 매양인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고 왔으니까 책은 팔아 뭐 교통비라도 커피값이라도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되게 힘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페어든 결국 딱 하나씩은 한 장면씩은 뭐가 남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남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진 나가고 나서도 글을 이제 후기를 쓰면서도 이게 내 생활과도 비슷해서 내 생활은 대체로 되게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씩은 있어서 어쨌거나 이거를 꾸역꾸역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썼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부페어도 똑같이 꼭 딱 한 장면씩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봐야지라는. 그렇죠. 아예 막 나 이제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부표는 없었던 것 같아서 계속 하셔야죠. 퍼블리셔스도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제 네. 10월 달이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또 재미있게 해봐야죠. 네. 작가님 그러면 신작도 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신작은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좀 그런 고민이 많아서 좀 어떤 걸 써야 될까가 이제 고민이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좀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까지도 조금 이제 그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명확하게 있었는데, 세 번째도 내가 뭐 이런 비슷한 결의 에세이를 써야 할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아니라면 그게 아니면 어떤 글을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럼 지금도 뭔가에 대해서 단상들을 남긴다던가 글을 쓰고 계세요? 네, 그거는 그래도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그냥 짤막한 글들을 계속해서 남기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또 살에 붙어서 또 어떤 원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또 지난번에 막 박수진 작가님 막 인터뷰 해주셨었는데 뭔가 무의미한 글쓰기는 없었다. 약간 이런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수빈 작가님도 무의미한 글쓰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들게 되네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약간 이 일상이 어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전 직장을 나와서 그게 계약직이었었던 음. 터라 이제 실업급여가 다행히 나와서 너무 지금은 호사네요. 전 거의 반년간 놀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아,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예. 들어오고 나면 이제 취업을 예. 빨리 해야 돼서 아, 취업부터 네, 준비하고 고려하시고 있고. 계시군.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 비슷한 아마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좀 네,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쪽도 좀 쉽진 않죠.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이프 스타일이 막 네. 근무 관련된 것들. 아마 그럴 텐데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져서 정말 네, 그런 뭐 대형 대행사가 아닌 이상은 조금 그래도 네. 여유가 있네. 네. 약간 마케팅 대행사들은 또 약간 직업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마케팅도 되게 분야가 되게 세분화돼 그쵸. 있거든요. 뭐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고 브랜드 마케팅 마케터도 따로 이렇게 좀 분야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어떤 작은 대행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이 그렇죠. 다 맡아서 해야 네, 되는. 그냥 저는 전에 그랬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브랜드 홍보에 관해서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뭐 보도 자료도 쓰고 이런 기업이나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뭐 글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다 만들고 그 외에도 뭐 광고도 돌리고 뭔가 업체를 홍보한다거나 네. 혹은 어떤 물품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겠네요. 네. 한 번도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활용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어떤 일을 할까? 약간 되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항상 좀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문자들은 또 계속 오거든요. 막 마케팅을 많이 오죠. 그래서 괜히 저런 거 했다가 블로그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먼저 연락 오는 데도 그쵸. 이런 말은 좀 그렇고. 네. 근데 뭔가 그쪽에서도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실 것 같기도 하고, 뭐 당장 현금 보내드립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희 책방 블로그는 사실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고 어떤 거든. 근데 이제 책방이나 아니면 책 입고되는 책들 소개하고 프로그램들 소개하는 채널로 쓰다 보니까 가끔 현혹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책방이 너무 힘들 때 저걸 연락을 해봐 당장 몇백만 원 준다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그런 데서 또 궁금증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예. 뭔가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챙겨 드시고. 네. 그리고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아, 고양이가 있군요. 네. 고양이랑 같이 놀고. 한 친구인가요? 두 친구인가요? 네, 한 친구. 친구입니다. 길냥이? 아니요, 길냥이는 아니고 저는 가정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구나. 저희는 두 친구인데 둘 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한 친구는 길냥이고 한 친구 이제 품종이었는데 길거리에 있어서 데려온 친구였는데 귀엽더라고요. 가끔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맞아요. 애 둘이 다르더라고요. 길냥이들은 토리가 길냥인데 되게 막 긴장해 있어 항상. 그래서 그게 좀 이 유전자가 다른가. 근데 오래 지내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아기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있는 느낌 같아요. 거의 한 150g 때 왔거든요. 이때 그래서 눈만 뜬 상태. 대단하다. 고양이랑 노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가 다 가겠네요. 사실 고양이랑 놀다 그렇게만 보면. 보내고 싶기도 한데. 그러고 이제 뭐 점심 먹고 좀 작업 뭐 조금 할 거 하고 그리고 또 고양이랑 놀고. 또 책방에도 있고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 퍼블리셔스도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영주 작가님이라고 이제 글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나가게 되면서 둘이서 이제 그래도 북페어 나가는데 작은 거라도 하나 준비하자라고 해서 미니 책자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그 원고를 이제 다 쓰고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 원고도 계속 써왔고요. 그럼 이영주 작가님이랑 원래 알고 계셨던 사이예요? 아니면 하다가 알게 되신? 제가 첫 책을 내고 이제 들어간 직장이
아니다. 그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서로 이제 그거 팔로우는 하고 있었고 서로 글을 좀 저도 그분의 글이 좋았고 그분도 저의 글이 좋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냥 제 직장이 그분 집이랑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5분 거리. 그래서 그럼 한번 커피 마시자라고 해서 한번 만났다가 이제 좀 계속 만남이 이어지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그럼 북표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해서 같이. 또 둘이 있으면 네. 또 괜찮죠.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 제가 밥 좀 먹으러 갔다 올게요. 진도 그분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인접 부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분이랑 같이 있었더니 저 보고 올게요. 그럼 너무 좋죠. 저 그냥 한 10분 먼저 퇴근할게요. 좋더라고요. 든든하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같이 나오시게 되고 또 두 분이서 또 함께 네, 뭔가 콜라보로 네, 협업을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절이 끝나가네요. 이제 취업을 또 준비해야 되는 마음? 힘들지만. 근데 취업이 진짜 보통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아까 중간에 약간 서울의 삶이 좀 어려웠다.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물론 매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그쵸. 부산에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연세가 좀 더 들면서 내가 내려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지방으로 가겠다는 것들이 내가 이 서울이 싫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지방이 좋아서 가는 거지. 전에는 정말 서울이 싫어서 떠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어쨌거나 제가 좋아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 뭐 책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뭐 공연 이런 것들도 다 서울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좀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제가 좀 힘든 곳들도 찾았고 그래서 그곳은 많이 피하고 위안이 되죠. 네,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다행입니다. 근데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꼭 나까지 서울에 있어야 되나? 왜냐면 너무 차가 막히고 맞아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사람도 많고. 근데 때때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언젠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서울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뭐 북토크나 이런 계획들은 따로는 없으세요? 네. 네. 단호박. 없습니다. 뭔가 또 한번 책을 외교로 독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있어도 좋겠지만 또 그건 또 좀 두려워요. 모객이랑 이런 저도 것들이 항상 두려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당연히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그 전 단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들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반기 계획 좀 말씀해 주셔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께 또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10월에 퍼블리셔스 테이블 나갈 예정이고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을 위해서 이제 신작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니 책자 조그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책자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취업 다시 하면서 또 그 동시에 내가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세 번째 책도 좀 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낼 생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책도 계속해서 책방에 있으니까 많이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을 기다리는 마음과 여전히 못난 마음이지만 이 두 권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꼭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